여러분들 뭐 학기 중에 바쁜 와중에 이런 챌린지 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과 전공과 특히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제 추구하는 어떤 인베디드 제어기를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하고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두이노 챌린지는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서 멋지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학우 여러분들 또는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는 아주 멋진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유감없이 이 자리에서 뽐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사를 위해서 학교에 남아주신 차동규 교수님, 어교 교수님, 남현숙 교수님, 이양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팀은 총 2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타임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타임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고 첫 발표 때는 지금 있는 412호에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타임은 401호로 자리를 옮겨서 심사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총 5분이고 질의응답 시간 5분 해서 총 10분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발표 종료 30초 전에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표를 잘 그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 공항용 계산기 프로젝트 AR32를 한 이건구와 원종환입니다. 일단 저는 프로젝트 목표, 지원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의 간략한 순서들을 설명을 드리고 원종환 학생은 계산 구현 부분과 외부 라이브러리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는 아두이노로 세계 최초의 휴대용 공항용 계산기인 HP35의 현대화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HP35에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Shift로 HP35에 없던 다른 기능을 여러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HP35S의 기능도 다소 참고했습니다. 정밀도는 최소한 소수점 10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의 경우 예를 들면 sinx나 cosinex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는 될 수 있으면 직접 다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능으로는 단위 변환 기능이 있고 상수를 바로 넣는 기능, 다양한 로그 연산, 그다음에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거듭제곱 등 이러한 연산이 있고요. 레지스터는 총 4개가 있고 독립 메모리 1개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위치 조작과 XY 레지스터 스왑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버튼 배열인데요. 하얀색은 그냥 누르는 이제 기능이고 주황색으로 된 것은 Shift로 누르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모습인데요. 여기 앞에도 있지만 작아서 사진을 따로 띄웠습니다. 이렇게 버튼 배열은 아까 있던 그 그림을 그대로 인쇄해서 다 붙였고요. 일단 화면은 16자가 표시되고 2줄이 있는 LCD를 사용을 했고 이제 키는 4x4 매트릭스 키패드 보드를 2개를 썼습니다. HP35의 연산 키는 이렇게 5개 있고 이렇게 4개씩 있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틀 안에서 HP35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버튼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화면은 이렇게 숫자 표시줄과 상태 표시줄로 나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는 HP35에는 없던 YZT 레지스터 값 유무 표시, Shift 표시, 독립 메모리 값 유무 표시, 그 다음에 입력 결과 연산 이런 상태 표시를 해줍니다. 숫자 표시줄은 가소부와 지수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순서도는 이렇게 버튼 입력을 받았을 때 문자열을 일단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문자열을 일단 조작을 한 다음 레지스터를 조작하고 부동소수점을 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부동소수점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그것을 문자열을 조작해서 상태값을 검사하고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원종환 학생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발표한 원종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칙 연산에서 가까운 함수부터 차례대로 연산 함수들을 구현하였는데요. 그 순서는 보실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일러 급수와 뉴턴 랩슨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점화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yn 값을 넣었을 때 yn보다 개선된 yn 플러스 1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시와 함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sin 5분의 2 값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in 5분의 2, 즉 1을 구하기 위해서 yn 값에 예상된 0이라고 임의의 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수를 넣었을 때 yn 플러스 1에 가깝지만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1.57의 값이 나왔고요. 이 값을 다시yn에 넣었을 때 0.92 정도의 값이 나왔고요. 다시 0.91을 넣었을 때 1.004 이런 식으로 1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델타 y 값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y 값이 이 yn 플러스 1이 해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저희는 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루프를 끝내기 위해서 저 델타 y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 델타 y 값과 저희가 임의의 전역 변수를 둬서 델타 y와 accuracy라는 저희 전역 변수를 비교함으로써 일정 이상의 소수점까지의 그 유효 소수점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가능했고, 예를 들자면 accuracy의 0.0001에 소수점 아래 11자리 숫자의 어떤 값을 넣는다면 델타 y는 거기까지 작아질 때까지 루프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정확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플로트 자료형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코드를 한번 포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산기가 돌아가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계산은 HP35S 계산기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계산기 중 하나인데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식은 100루트 2의 sin 2파이 곱하기 2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80입니다. 그래서 지금 HP35의 경우에 이게 아래에 있는 것이 값이고요. 이제 저희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값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는 마치겠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계산기 내부에서 사용되는 그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배터리 안에 넣을 수는 없었어요. 배터리가 이게 LCD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아두이노가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AAA 전지를 넣으려고 하니 공간이 모자라고 9V로 하자니까 금방 배터리가 닳아버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LCD 인터페이스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램량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실 인터페이스 구현은 사실 일주일 안에 끝났는데요. 수학 함수 부분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아두이노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자료형을 쓰다 보니까 모든 연산에 다 함수를 수행해야 되고 거기서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 계산 부분에서 디버깅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그래서 코드도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다 아두이노에서 제공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 수정을 좀 변경을 한 거예요?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제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게 어셈블리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인 말고 다른 함수도 다 아까 뭐 로그나 예,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로그하고 제곱하고 뭐 루트 이런 것들 전부 다 했습니다. 네. 저기 그 패드 16개가 아니라 32개인데 그죠? 네. 스위치가 32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32개죠. 그 어떻게 그 아두이노랑 어떻게 연결했어요? 아두이노랑 연결하는 거는 이제 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제 버튼 16개를 넣었는데 핀이 총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은 이제 통신을 하는 핀을 빼고 다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날로그 핀을 디지털 핀으로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꼽았습니다. 핀 8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예. 16개? 예, 버튼에는 그렇게 썼고 이제 LCD는 총 2개만 씁니다. 뉴턴 매트법 이런 건 소스 같은 건 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직접 구현했어요? 메스 H는 조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언어가 굉장히 어셈블리나 이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아두이노에 어셈블리로 섞여 있지는 않겠네요. 저희는 아두이노 SH 말고 좀 C 쪽 SH를 참고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좀 SH보다는 좀 더 수학책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수많은 카메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무언의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감시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관한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24년 호소녹스에서 발표한 실험 결과인데요. 사람이란 자고로 누군가에게 감시받는다는 감정을 받게 되면 모범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손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도 앞서 말씀드린 호손 효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도 호손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빅브라더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다 질서로서의 사회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감시의 힘을 아이덴티티 삼아 시작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에 접목시킬 주제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한국의 현대, 기아 등 사양 제조의 탑티어인 벤츠까지 수많은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차후 2030년까지 차량의 10분의 1가량이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저희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단속하는 블랙박스 형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법규에 따라 일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 차량 또한 충전 형태가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 시간 경과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컬러 센서의 RGB 감지를 통하여 하얀색이거나 파란색이 일정 시간 유지된 경우 RTC 모드를 이용하여 현재 시간의 SD카드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텍스트 파일 확인 후 시간에 맞는 CCTV 파일을 확인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후 개선으로 노란색, 즉 영업용인 경우에도 코드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제품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일반 차량과 전기 차량을 구분하고 전기 차량의 주차 시간을 판독하는 형태입니다. 초기에 구상하고자 한 모델은 OV7670의 카메라 모듈을 이용한 픽셀 감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판단 후 컬러 센서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모델로는 번호판의 위치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시간을 남기는 것이 아닌 번호판 자체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2차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문제 분석 결과로는 레이턴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촬영 후 아두이노 메모리로 전송되고 연산 과정 중 결과값이 SD카드로 전송되기 전 한 번 더 이미지가 전송됩니다. 이후 전송 중복으로 인한 이미지 밀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램이나 다른 메모리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버퍼에 미리 저장하고 이후 화면을 전부 캡처하게 되면 전송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시키지 못한 이유로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기기에 2KB 정도밖에 되지 않은 메모리 용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헤더핀 및 예산 한계로 메모리 모듈을 추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진행될 아두이노 챌린지에서는 조금 더 확보된 예산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분명 저희가 구상한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흰색 번호판이 근접하게 되면 소리와 함께 더불어 SD카드로 텍스트 파일이 전송되고 현재 안에 있는 SD카드를 노트북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간이 현재 시간이 측정되고 그것을 사용자가 직접 CCTV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은 현재는 지금 10초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시간 혹은 연속 충전 경우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전상에 나오는 네. 현재는 색깔만 되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흰색이냐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왜 다른 분들 추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사실 근접 센서나 이런 거를 활용해 보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현재 코딩으로서는 여기까지만 구현하였고 사실 그 처음에 카메라 센서를 먼저 진행했어가지고 카메라 센서 적용하는 데만 3주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문제 분석하는 데만 사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판단하고 RGB 센서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 컬러 센서는 가지고 주로 적용하신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기차도 가는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종 운전하는 네, 그 주차장 충전 구역을 좀 반짝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아니 아동요법에서 카메라 영상 촬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좀 컸습니다. 처음부터 네. 규제를 잘못 잡은 거. 오버스펙을 잡은 그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2kB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160 곱하기 140이라 해봤자 연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서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실제로 여유가 남았다고 판단은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 돌렸을 때 자꾸 오버플로우가 자꾸 생겨가지고 프로그램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저희 그 작품의 제목이? 제목은 호손 프로젝트의 그 블랙박스 그냥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규제용 블랙박스. 이건 프로젝트가 제목이? 네, 프로젝트명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손이 무슨 공인경도 아니에요? 네, 호손 효과에 근데 저희가 이제 목적하고자 한 게 사람들이 현재 일반 자동차를 잡고 전기 자동차 주차 구역이 되던 이런 의도는 참 좋았는데 네. 이제 결과랑은 조금 이제 원래 의도랑 조금 나와서 네. 그래서 조금 매칭시키기가 조금 듣는 입장에서 조금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목을 호손 프로젝트하고 가로치고 네. 주제로 네. 뭐 전기자동차 뭐 분별 분실 뭐 이런 거를 달아야지. 나는 이게 제목이 전혀 이 작품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두이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일박과 유형진, 권지웅 경험. 저희가 이번에 아두이노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 제품은 저희가 RC 호버크래프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복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호버크래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군 복무를 섬에서 했는데 저희 부대가 해안에 위치해 있으니까 호버크래프트가 이제 작전상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안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호버크래프트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약에 바람의 영향을 이용을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요청해서 먼저 호버크래프트를 호버링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그 이후에 바람을 이용하는 모터를 달아서 이걸로 움직임을 제어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제작을 진행했는데 이제 저희가 가진 능력으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 먼저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RC카나 이런 RC 제품들을 봤을 때 조종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직접 아두이노 보드를 하나 더 구비하여서 블루투스로 저희가 만든 RC 호버크래프트를 제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작품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두이노 보드를 하나 더 사고 그리고 HC05라는 블루투스 모듈과 그리고 조이스틱 모듈, 쉴드를 활용해서 컨트롤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호버크래프트 저희가 만든 것을 보시면 먼저 군전판 그리고 ESC, 아두이노와 HC06, 리튬 폴리머 배터리 그리고 5V짜리 DC 모터 그리고 모터를 돌리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BLDC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것은 봉투로 만든 스커트 그리고 공기가 나올 수 있게 에어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 먼저 동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컨트롤러의 조이스틱 쉴드 부분에서 조이스틱 부분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주고 그리고 버튼식으로 있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RC 호버크래프트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버크래프트의 원리는 이제 여기 상부에 달려있는 펜을 아래로 바람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옆에 달려있는 스커트가 앞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밑에 이런 막을 형성해 냅니다. 그리고 이 하부에 보이는 에어홀로 바람이 나오면서 스커트와 바닥이 원래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하부홀로 바람이 나가면서 지면 효과와 바람이 나오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바닥과 떠서 거의 마찰이 없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주 원리. 동작 시연을 한번 해보면 먼저 블루투스 모듈 2개를 페어링을 하고 이제 천천히 모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공기를 받으면서 스커트가 부풀어 오고 이게 많이 뜨진 않고 진짜 조금 떠서 이제 바닥과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서 DC 모터로 이제 앞뒤 방향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희가 선택한 모터가 그 출력이 조금 약해서 움직이게 하진 못하고 대신 호버링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버링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능한 건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뜬다 이거죠? 물이 띄웠어요? 물에 사는 거 아니야? 제 물에서는 아직 싫어하거든요. 바닥에 사는 물에 사서 까는 어떻게? 안전사고 때문에 이기고 가는 네. 방향제어나 이거 돼요? 방향제어. 그게 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이게 모터의 움직임을 직접 보일 수 없는데 바람으로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여기 이제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앞으로 왔을 때는 바람이 뒤로 가게 오고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걸 조절해야지 회전이 되거나 그럴 거 아니야. 이걸 옆으로 하면은 이게 역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뒤에 못하는 왜그 호버링 하는 못하는 다른 것을 알고 이게 BLDC 모터가 사실 저희가 이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목대가 아니었고 예, DC 모터도 사실 저희는 원래 12V 모터를 사용하려 했는데 이게 또 그리고 참고 자료는 저희가 코딩한 컨트롤러 코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호버크래프트 코드들 이렇게 있어요. 그럼 ESC의 아두이노에서 어떤 능력을 내요? 먼저 ESC에서 PWM 신호를 이제 삼상 전류를 사용해서 이제 이 BLDC 모터가 삼상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ESC에서 저도 좀 설명해 주면 됩니다. 조이스틱에서 아두이노를 주고 예, 맞습니다. 아두이노에서 ESC에 명령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주면은 어떤 신호를? 이제 PWM 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PWM 핀을 이용해서 PWM 신호를 주고 ESC는 이제 그 PWM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증폭시켜서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데 이게 최대 12V.1V까지 나오는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ESC에 같이 신호와 전압을 인가해주면 이제 이 BLDC 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삼상 전류의 PWM 신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BLDC 모터를 구동했어요. 저 빨간 로고는 뭐예요? 비닐봉지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얀색 비닐봉지인데 그래요?
빨간 분이 색을 입힌 거예요? 예, 색을 입혔는데 왜? 이게 근데 조금 일어났습니다. 왜 색을 입힌 거예요? 폼나라고? 디자인을 좀 생각해서 아, 했었는데 예.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저거 비닐봉지로 만들기도 귀찮았을 것 같은데. 비닐봉지가 얇아서 비닐봉지 2장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니 이걸 또 각 잡고 그러면 각을 잘못 잡으면 봉지 슥슥 세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올해는 못 뛰어본 거죠? 방송에서.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뛰어보려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키워드를 제작하게 된 박미나, 김현진입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저희는 먼저 제작 동기, 작품 설명, 그리고 동작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건 스마트팜인데요. 저희가 먼저 스마트팜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가 먼저 하고자 했던 이렇게 앱 구현을 먼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 다양한 모듈,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좀 큰 조표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는 걸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입니다. 네, 저희가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제작 과정은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해바라기 씨를 미리 이렇게 발화를 시킨 다음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이제 센서랑 코딩 및 센서를 이제 연결을 하여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키워드는 스마트팜과 더불어 앱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앱을 통해서 제어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사람의 도움과 신경 없이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과 아두이노, 그리고 이 농장을 연결하여 앱의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제 팜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건 앱 구현인데요. 저희가 앱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앱이 들어가면 첫 화면인데요.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이제 키울 식물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심은 날짜, 그리고 저희는 화재 경보 시 알람,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온을 한 다음에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바라기 씨를 심었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클릭하였습니다. 네, 해바라기를 클릭하게 되면 우선 아래 저희가 고른 해바라기와 그 꽃말, 그리고 해바라기의 정보와 이름, 그리고 심은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모이스처랑 템퍼처를 해서 습도와 온도도 같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도 조작키를 통해서 LED를 켜고 꺼서 팜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실시간 토양 습도 센서를 통해서 습도가 50% 아래일 때마다 레이블을 통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알람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 센서를 통해서 주변에 불꽃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알림을 보내 팜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작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워드 핵심 동작에 사용한 모듈은 블루투스, 그리고 이 온습도 센서, 그리고 저기 토양 온습도 센서, 마지막으로 불꽃 감지 센서를 사용했는데요. 이 블루투스 조작은 블루투스 모듈이 이 아래에 있는데 그걸로 그 토양 온습도랑 그 다음에 공기 온습도를 센서 값을 받아서 이제 핸드폰 저기 구동한 거에 화면이 보일 수 있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동 환기는 여기 공기 온습도 해가지고 온도가 25도 이상 됐을 때 여기 붙어있는 환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저기 물 알람은 여기 토양에 꽂혀있는 토양 감지 센서의 습도가 50 이하가 됐을 때 이제 물을 넣어달라라고 앱에다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화재 감지 센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LED를 통해서 붉은색 빛이 나오도록 구동하였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면서 직접 전압 감소 모듈을 사용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전자회로 시간에 트랜지스터를 배우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가변 저항하고 트랜지스터 이용해 전압을 감소하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저희 환풍기가 이제 최대 전압이 5V인데 저희가 아두이노로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9V를 써서 이 9V를 5V로 줄여 사용하는 그런 모듈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30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키워조 이걸 사용해서 바라덴 씨앗을 2일 동안 자동화 시스템으로 키워보았고 키워본 결과 앞에 나와 보이는 것처럼 잘 자랐습니다. 이건 코드고요. 이거는 저희 앱 인벤터 사용해서 구동한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씨앗을 먼저 발화시켰는데 이제 씨앗 중에서도 너무 보고 네. 센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토양 센서로 이제 앱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고 네. 그걸로 물 할 때 쓰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토양 센서 써가지고 워터 펌프 해서 직접 주는 걸로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장난 걸 배송을 해줬대. 그러니까요. 조절은 안 돼요. 온도 조절은 이제 팬을 온도를 해서 팬을 돌려서 안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네네. 순환이 되는 거지 온도 조절이. 아 그쵸 그쵸. 물에 닿아서 지금 연결은 됐는데 동작은 안 한다. 지금 센서 값은 그래도 각본이 있는데 그뭐 받는 거라도 보여줘요. 지금 뭐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연동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 네. 뭐 온도계를 손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온도계 나중에 온도 올라. 딜레이가 좀 길어가지고. 온도 센서 조금 있어요. 아드님은 어디다 쓰고 밑에다 쓴 거예요? 여기 밑에. 그럼 거기 물 들어가지 않나? 들어갔을 것 같아. 아, 그걸 다음에 할 때는 이쪽으로 빼야 될 거예요. 한번 들어봐. 이게 아크릴이 밑에 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음에 할 때 저쪽으로 빼야 될 거예요. 하천 수위 경보 시스템에 발표하게 될 김은식, 김용현입니다. 먼저 혹시 저쪽에 있는 정황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못 갔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도림천이라고 이런 하천이 있었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폭우로 물이 불어나서 급류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저는 그냥 안전띠로만 묶어놓고 아니면 비가 오는 날 아침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밖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천 수위 경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솔리드웍스로 구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동작 설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낮은 수위가 측정되었을 때 타임을 가진 아두이노 적외선 송수신 센서로 감지가 되면은 한색 LED 모듈을 통해서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변화를 하고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문을 닫고 MP3 플레이어 모듈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위가 측정되었을 때는 적외선 센서로 감지가 되어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변하고 문을 계속 닫히는 걸 유지하고 안내방송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된다고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물에 리슬림이 감지가 되면은 DC 모터를 작동시켜서 구명 모터를 내리고 MP3 플레이어 모델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것은 센서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사람이 감지되면은 문이 5초 동안 열렸다가 닫히는 것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아예 낮고 비가 안 오고 평안할 때는 센서가 감지가 안 돼서 LED 모듈은 초록색으로 나오고 서버 모터는 문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MP3 플레이어 모듈은 기본적인 음악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DC 모터는 이전에 수위가 높았을 때 작동을 했다면 공명 모터를
올리기 위해 작동을 하는 것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저희가 원래 수위 센서를 사용해 물 수위를 세분화하여서 나누려 했는데 이 값이 세밀하게 조정이 되지 않아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에 따라서 수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서를 두 개를 사용해서 세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이 센서가 서로를 인식해서 낮은 수위여야 되는데도 높은 수위로 인식된다던가 해갖고 검은색 물체를 인식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띄워올릴 물체를 인식이 안 돼야 되는 부위는 검은색으로 해놓고 인식해야 되는 부위는 흰색으로 하여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PIR 산화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휩쓸려가는 것을 감지에 구조하려 했는데 감지 최소 범위가 너무 커서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사람을 감지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딜레이 함수를 통해서 딜레이를 설정한 시간만큼 작동하게 하여서 문이 5초 동안 문이 열고 5초 동안 딜레이하고 문이 닫히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브모터가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MP3 모듈이나 DC 모터나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서 밀리잠스를 사용하여서 문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 다른 모듈이 작동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위 센서를 썼다고? 네, 사서 실험을 해봤는데 정밀하지가 않았어. 그냥 이걸로 바꿨잖아. 그래서 물의 높낮이를 제가 세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차단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당시 이거 같은 경우는 보강이 나지 않아서 전원적으로 작동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켜져 있어요? 지금은 꺼져 있어요. 9V 왜 저거 어떻게 보고 아까 노트북 꽂아갖고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어떻게 했는지 원격으로 지금 하는데 원래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하는 원래는 코딩이 안에 돼 있어서 9V 배터리만 꼽으면 됐었는데 거기 전원부 연결에 물이 들어갔는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이거 전원만 하는 거죠. 전원만 주고요? 네. 보시다시피 비상구를 시각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백화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근처에 그렇게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서 비상구를 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지진으로 몇 년 전 포항 지진과 같이 캘리포니아 지진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서 비상구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저희가 비상구를 찾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센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진 감지 시 진동 센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 감지 즉시에 기존에 여기 천장등이 꺼지게 되고 비상문에 연결된 부저가 울리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분의 판단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사고를 대비해 가스밸브 고장으로 가스가 감지될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가스 센서도 이용을 했는데 가스가 감지되면 이제 붉은색 LED가 켜지게 되면서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게 되고 가스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가 감지될 때도 이제 비상문 부저가 울리게 되면서 가스가 감지된 곳으로부터 사람들의 빠른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진동 센서를 통해 진동이 감지되면은 천장에 달린 LED가 꺼지게 되고 이제 비상구에 붙어 있는 서버 모터를 통해서 비상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구 근처에 있는 부저도 울리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진동 센서가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진동이 감지되게 되면 버저가 울리고 비상구가 열리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센서를 통해서 만약에 가스가 감지되게 되면은 이제 천장에 달린 LED가 꺼지게 되고 이제 서버 모터로 비상구가 열리게 되고 이제 가스 누출 시에 이제 가스 밸브가 잠겨야 되므로 이제 서버 모터를 통해 가스 밸브가 잠기는 상황까지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이제 더 이상 감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가스 누출 알림 등 이제 빨간 LED가 꺼지게 되고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스 밸브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한 코드고요. 네, 이상입니다. 천장등 같은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천장등이 이제 지진 발생 시에도 만약에 천장등이 꺼지지 않게 되면 이제 2차 전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구가 이제 시야 때문에 불빛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꺼주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누른 거는 지진 같은 거가 나타나요? 네네. 이거는 이제 지진 같은 거를 감지하는 진동 센서고 가스공학과 문경민, 홍성환입니다. 먼저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는 제작 동기, 제작 과정, 사용한 재료와 회로도, 작품 설명과 동작 설명,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 시연,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할 때 이제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바깥 공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제 말을 듣게 되면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기에 앞선데 먼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이제 몸에 안 좋은 먼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먼저 이제 실내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오히려 바깥보다 공기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올 때 창문이 이제 열려 있는 상황에서 비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이 이제 흥건해지는 이제 상황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자동차의 앞에 있는 이제 레인 센서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제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작 과정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및 입출력 구상을 하고 부품 선정, 그다음 각 부품별 동작 테스트, 센서 값을 기반으로 모터 구동 테스트, 센서 통합 및 알고리즘 구현, 그다음 창문과 틀을 제작하고 제작 완성 순으로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이제 회로를 구성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이 틀을 제작한 거고, 세 번째 사진이 그 창문과 틀을 통합한 사진이고, 네 번째가 창문과 틀, 그 다음에 회로까지 통합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재료 및 회로들입니다. 아두이노 우노, 그 다음 미세먼지 감지 센서, 빗방울 감지 센서, 브레드보드, 220 마이크로팹 커피시터 1개, 220옴 저항 1개, 그 다음에 ULN 2003 스텝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회로도를 이제 블록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봤습니다. 입력 부인 미세먼지 감지 센서와 비방울 감지 센서가 센서 값을 입력받아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값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스텝모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작품 설명 및 동작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팀워크패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먼저 저희가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틀을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틀을 이 모델과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에서는 이제 시간 소요가 많이 진행을 하여서 저희가 톱니바퀴 계열 레일만 3D 프린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드락으로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 설명입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빗방울 감지 센서 중 두 중에 하나라도 센서 일정치 이상 값을 도달하게 되면 모터가 작동을 하여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5초에서 5초 아니면 10초 뒤에 다시 센서들이 다시 센서를 측정을 하면서 다시 공기가 좋아짐을 확인을 하면 다시 창문이 열리는 동작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이어서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가 오는 상황을 물티슈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 감지 센서에 물이 이제 감지를 하면은 이렇게 창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마르게 되면은 다시 그 값을 입력받아서 다시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놈도 동작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이어서 미세먼지 센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휴지로 이제 저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터가 어느 얼마큼 돌아가는지를 미리 입력해 놓은 거예요? 네, 저희가 스텝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는 바퀴를 측정을 했었고 저희가 다른 모터를 사용을 하려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리밋 스위치라는 이제 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재료 소진으로 이제 발품 이제 배송이 어렵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는 이제 스텝 모터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감지 문제는 없었어요? 물이 있는데 없다가 없는데 있다가 인식하는 센서 자체가 좀 저렴한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특이하게 없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물이 일정치 이상이 도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그 값으로 세팅을 해놨어가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은 따로 없었어요. 특정 스레스홀드 기준으로 한 거죠? 특정 값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